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이미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차피 내 재산은 다 자식 거 아닌가? 미리 넘겨주면 세금도 줄이고 마음도 편하지 않을까? 자식인데 설마 나를 힘들게 하겠어?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50대, 60대가 되면 자식 명의로 집을 넘기고 돈을 옮기고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의 노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재산을 넘기는 건 단순히 돈과 집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권을 넘기는 일이고 결정권을 넘기는 일이며 남은 인생의 주도권을 통째로 내어주는 일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믿고 한 일인데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넘길 걸.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해서 생기는 일도 아닙니다. 상황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돈이 관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명의가 바뀌는 순간 힘의 균형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집을 넘기고 나서 부모가 갈 곳을 잃은 경우, 자식의 사업 실패로 재산이 묶여버린 경우, 며느리와 사위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된 경우, 생활비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된 경우,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의지할 곳 없는 노후로 끝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자식을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불신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 하나를 말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부모의 노후는 끝까지 부모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 재산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던 현실.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위한 기준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결정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왜 50대 이후에는 절대로 자식 명의로 재산을 쉽게 넘기면 안 되는지 차분하고 냉정하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50대, 60대가 되면 비슷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 미리 정리해야지. 어차피 전부 자식에게 갈 재산인데 조금이라도 빨리 넘겨주는 게 낫겠지. 그래서 집도, 땅도, 예금도 자식 명의로 하나둘 옮기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참 자연스러운 결정처럼 보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가족을 위한 배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 뒤에는 아주 위험한 착각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이것입니다. 자식에게 넘기면 모든 게 더 안전해질 거라는 믿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부모 명의일 때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자식 명의가 되는 순간 법적인 주인은 완전히 바뀝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명의가 바뀌는 순간부터는 부모는 더 이상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착각은 지금 내 건강과 경제 상황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연금도 있고 아직 괜찮아. 당장 큰돈 쓸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간병비가 커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생활비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미 재산이 자식 명의로 넘어가 있다면 부모는 스스로를 지킬 방법이 거의 없어집니다. 세 번째 착각은 우리 자식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사람이 변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상황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착하고 효심이 깊어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생각, 새로운 가족의 경제 상황, 사업 문제나 직장 문제까지 겹치면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네 번째 착각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넘기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절세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세만 보고 재산을 넘겼다가 노후 전체가 흔들리면 그보다 더 큰 손해는 없습니다. 세금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안전한 삶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선택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다. 조금만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재산을 넘긴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 몇 장에 도장을 찍는 일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고 노후의 주도권을 넘기는 일이며 삶의 안전장치를 스스로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재산을 넘기는 순간부터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더 구체적인 현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재산을 자식 명의로 넘길 때는 행복한 상상을 먼저 합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지겠지. 자식이 알아서 잘 관리하겠지. 가족끼리니까 문제 없겠지. 하지만 서류에 도장을 찍는 바로 그 순간부터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법적인 위치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평생 모은 재산이라 해도 명의가 자식으로 바뀌는 순간 그 재산의 주인은 더 이상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집주인이 아니라 거주자가 되고 관리자가 아니라 부탁하는 입장이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어려워집니다. 집을 고치고 싶어도 자식의 동의가 필요하고 돈을 쓰고 싶어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식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잘 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그 돈은 제가 관리할게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예요. 지금은 좀 어려워요. 이 말들이 늘어날수록 부모의 자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특히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주거 문제입니다. 집을 미리 자식에게 넘겼다가 나중에 생활 방식이 맞지 않아도 부모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고 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큰 현실은 자식의 인생까지 함께 떠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부모 재산까지 위험해질 수 있고 자식이 빚을 지면 명의가 얽혀 함께 묵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식이 이혼을 하거나 가정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노후 계획까지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이 모든 일은 자식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삶이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실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재산만 넘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노후의 안전장치와 스스로를 지킬 힘까지 함께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말합니다. 명의만 옮겼을 뿐인데 내 인생 전체가 달라졌다. 재산을 넘긴 뒤에는 다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끝난 일이고 가족 관계까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 보다 먼저 넘기면 어떤 현실이 생기는가를 차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 하나가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보다 더 무서운 진짜 위험들, 부모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들을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자식 명의로 넘긴 뒤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생활비에 대한 통제권 상실입니다. 부모는 평생 모은 돈을 넘겼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살아갈 비용을 결정할 권한까지 함께 넘긴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식도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약속은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부모는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자식은 결정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는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생기는 문제는 갑작스러운 의료비와 간병비입니다. 노후에는 누구나 병원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비, 치료비, 요양비, 간병비까지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이미 재산이 자식 명의로 넘어가 있으면 부모는 스스로를 위해 쓸 돈조차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게 되거나 자식에게 계속 부담을 느끼며 작아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위험은 자식의 인생 변수입니다. 부모의 계획과 달리 자식의 삶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 투자 손실, 갑작스러운 실직, 가정 문제까지 이런 일이 생기면 부모 재산은 순식간에 위험해집니다. 부모는 단지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자신의 노후 전체가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형제자매 간의 갈등입니다. 재산을 한 자식에게만 넘겼다가 다른 형제들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조용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이 쌓이고 결국 큰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부모는 가족 사이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위험은 부모의 존엄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힘을 잃는 순간 가정 안에서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존중받던 부모가 점점 의존적인 존재가 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성 문제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말합니다. 돈을 준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넘긴 거였다. 재산을 넘긴다는 것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노후의 안전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현명한 선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의 노후는 누군가의 선의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스스로 지켜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산을 자식 명의로 넘겼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위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언제는 넘기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절대로 넘겨서는 안 되는가?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부모 자신의 노후 생활비가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 이유로도 재산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연금, 예금, 임대 수입 등 앞으로 살아갈 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명의부터 옮기는 것은 스스로 안전장치를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하겠다고 약속해도 그 약속은 법적인 보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준은
거주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모가 평생 살 집에 대한 권리를 자식에게 먼저 넘기는 순간 노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사라집니다. 내가 원할 때 머물 수 있는 집,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명예 이전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자식의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입니다. 자식이 착하고 성실한 것과 경제적으로 안전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거나 빚이 있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라면 부모의 재산까지 함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법적 장치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넘기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증여 계약서, 생활비 보장 약정, 거주권 보장, 신탁 설계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다면 명예 이전은 미루는 것이 옳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감정에 휘둘린 결정일 때입니다. 자식의 부탁 때문에, 주변의 권유 때문에, 미안한 마음 때문에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돌아옵니다. 재산 문제만큼은 효심이나 인정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보다 앞서는 절세는 없다. 세금을 조금 아끼기 위해 삶 전체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재산을 넘기는 결정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넘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지킬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노후의 중심은 언제나 부모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흔들릴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재산을 지키면서도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현명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산을 자식 명의로 넘겼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실과 그 안에 숨겨진 위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재산을 넘기는 일은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니라 남은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선택 때문에 나중에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넘기느냐, 끝까지 붙잡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느냐입니다. 현명한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재산을 한 번에 넘기기보다 단계적으로 계획하는 방법이 있고, 증여 대신 유언장과 신탁을 활용해 부모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부모의 생활비와 거주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계약을 먼저 만드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부모 자신의 노후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자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도 결국 후회로 남게 됩니다. 자식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멀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의 노후는 누군가의 선의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부모 스스로 책임져야 할 삶입니다. 지금 당장은 재산을 넘기지 않는 선택이 조금 미안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이야말로 가족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안정된 삶이고 존중받는 노후이며 끝까지 지켜야 할 인생의 주도권입니다. 그 가치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고민하고 천천히 결정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지키십시오. 그것이 결국 가족 모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50대 이후 절대 자식 명의로 재산을 쉽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